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문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를 위한 조치 사항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오른편에 61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잘 하고자 사업이 클 때는요, 공구를 나누어서 분할 시행도 할 수가 있죠. 분할되어지면 분할되어진 그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겁니다. 1번 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지에 대해서 이 모든 사업 시행자 다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다 하죠. 대신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 인정으로 보는 시기는 바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다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시설 부지는 수용이고 인접한 토지는 강제 일시 사용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는 수용, 옆에 땅은 강제 일시 사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또 나왔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큰 문제 없고요. 5번 보시면 시설 부지에 대해서 사적인 토지는요,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토지는 처분도 못한다 하면 무효다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사적인 토지는 처분할 수 있지만 공적인 토지는 처분도 못해요 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업 시행자 전부 다 보시면 필요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행정청은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은 해당 특광시군한테 허가받고 출입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출입할 때 7일 전에 통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다만 7일 전에 통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7번에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상급청에 승인받는다. 승인 필요 없다 했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관해서 특광시장 군사한테 허가받고 나서 7일 전에 통지하고 출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번 질문 X입니다. 자, 8번 보시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7일 전 통지, 그때 방해물 제거와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 통지죠. 그래서 지금 8번 질문, 지금 일시 사용이니까 3일 전 통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시 사용이나 방해물 제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해당 소유자한테 동의받는다. 이 동의받기가 불가능할 때 행정청은 특광시군한테 통지하고, 그다음에 행정청이 아니면 허가받고 나서 3일 전에 통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8번 또 확대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당연히 출입자들은요, 출입증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무수행이다 등을 다 보이고 출입을 해야 됩니다. 9번 질문도 상시입니다. 자, 이제 10번 볼까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요, 출입한 자, 즉 행위자가 직접 보상한 다음에 아무도 출입 안 합니다. 아무도 공무수행 안 해요. 그러니까 출입한 자가 속하는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해 준다. 요즘부터 참 즐겨 잘 나오는 지문이죠. 해서 10번 또 보십니다. 다음에 11번 보시면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곧바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요,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확대해서 보실 사항이다.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5번 갑니다. 15번 테마.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은 잘 나오는 사항이죠. 자, 오른편에 문제 보겠습니다. 63번에 대표 질문제. 갑 소유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갑의 토지에 대한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지목이 되니까 인정될 수 있죠. 설명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설치 문제가 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10년 미시행을 단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경우인데, 사업 시행자, 즉 토지공사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당이 안 되겠죠. 굳이 한다면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A 광역시라든지 또는요, 토지공사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지, 구청장한테는 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번인 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X인 것이지, A 광역시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일단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청구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일 때 하는 것이고, 또 지목이 대인 토지이면 그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X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에 따라서 이제
매수를 인정을 딱 해주면요, 매수할 것인데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그들이 원한다, 희망하면 뭡니까 저기 채권 발행도 할 수 있다. 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이고 3천만 원 초과되는 뭡니까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기타 부재부동산이면 강제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 원하니까 채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이제 맞습니다. 3번 질문. 아니요. 원할 때, 아니죠. X네요. 왜냐면, 요 채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의무자일 때 채권 발행합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매수 의무자니까 청구 채권 발행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안에서 채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것이 광역시한테 광역시한테 청구하면 광역시는 발행할 수 있어도 토지공사는 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해줄 의무는 없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다. 또는요, 매수한지 않고 있는데도 매수를 안 해줄 때 개발 행위 허가 받아서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3층까지 건물의 건축과 그 다음에 1종 2종 건생설이죠. 그냥 또 3층까지 건물 건축 중에서도 뭡니까? 단독주택, 순수한 협의의 단독이지 다중, 다고도 안 되고요. 다세대 등의 공동도 안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주택 건축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다. 자, 판사 안에도 입니다. 판사가 되었으니까 유추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답은 4번만 이제 맞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엉뚱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훈련은 계속 해주고 참 좋은 문제 저번 시험 나왔더랍니다. 해서 보시고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이제 기타 문제들 또 나오네요. 64페이지입니다. 역시 매수 청구,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 청구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원할 때 채권 발행을 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본문 속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받은 매수 의무자니까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질문, 이 지방자치가 매수할 때에 보시면 원래 희망하면 다 채권 지급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인 사업자의 비업무용 토지거나 또는요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부분에서 비업무용 토지와 거기 부재부동산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또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은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 여부 통지는 6개월입니다. 매수하기로 알린 날부터 매수가 이제 2년이죠. 그러니까 매수 여부니까 6개월 내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2년 X 되겠습니다. 자, 시설 채권의 상환기한은 10년까지 분야에서 그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환기한은요 10년 이내에서 지방 조례에 정한다. 보통 10년 이렇게 이빠이해서 이렇게 결정해 둡니다. 실제는요 빨리 줄 필요 없으니까. 자, 또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지방 재정법에 따른다. 이 문장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기타 관련 지문 보십니다. 매수 청구 대상 토지는 지목이 돼야 하며 거기에 붙어 있는 건물도 같이 포함해서 청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X 참 여러 번 나옵니다. 2번 점 보시면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되어도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실시 계획도 인가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청구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있으면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2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매수 청구 여부는 청구 6개월 내에 여부 결정해 주죠. 3개월 X 보시고요. 또 4번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해주면 결정을 해준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한다 이렇게 말하죠. 1년 X 2년입니다. 자, 또 5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이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채권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고요. 6번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가 안 되고 있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뭡니까? 공작물 축조는 청소해 놓고 3층 이하의 순수한 협의의 단독과 1종 2종 건생이죠. 근데 2종 건생 중에서 단안노다, 단란, 노래방,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또 안마시설은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번 질문 X 보시고요. 자, 매수 의무자는 특별시장 등뿐 아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업의 시행자 또는 설치관리 의무자다죠. 설치관리 의무자가 다르면 설치할 의무자한테 우선 청구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특광시군한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번도 X고요. 8번 보시면 채권으로 매수대금 지급할 때 상환기한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그 발행하는 지방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8번도 X고요. 또 9번 보시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단의 건축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번 점은 X. 그 다음에 실효 나면 20년 되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0년 X 20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입니다.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 신설되었죠. 그래서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요 필요성이 없다 확인이 딱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요 해당 특광시장구수가 지방의회한테 그 단계별 현황 등을 보고해야 된다 하죠. 보고 있으면 이제 보고 90일 안에 지방의회에서 여부를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해서 그 해제를 결정하면 그 해제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공고가 있으면 특광시는 직접 1년 내에 해제할 것이고 시장군수는 해제를 위해서 입안해가지고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신청받아서 해제할 때는 그 신청 들어온 날부터 1년 내에 해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쭉 나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밑에 대표 문제 1번.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면 20년 되는 그 다음날 효력이 된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습니다. 2번 지방의회는요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아니할 때 직접 지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요 해당 도시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당연히 X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 시설 해제 권고받은 시장구수는요 직접 해제를 못하니까 해제를 위해서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에 해제 결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년 내에 해제 결정한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항상 실효 해제 나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따로 고시하더라 해서 5번 질문 따로 고시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랍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기타 관련 질문 1번 볼까요?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받은 시장구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그 계획의 해제를 직접 결정을 못한 데 했었죠. 해제를 위해서 입안을 해도 결정을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신청에 들어가면 도지사가 그 신청 1년 내에 해제 결정한다. 연이어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기타 신설되어진 조항들 해제 신청과 해제 결정 신청과 해제 심사 신청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3개월, 2개월 이런 요 문장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테마 개발행 허가 편 문제 보겠습니다. 개발행 허가 70페이지 갑니다. 70페이지. 기출유형 1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일반적인 문제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요 규모 불문하고 개발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석을 받지 않습니다. 1번 지문 X. 자, 허가상이지만 이번처럼요 응급 조치할 때는요 일단 먼저 할 수가 있다. 그럼 사후에 요 사실서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 맞습니다. 또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항상 아시는 사항입니다. 3번 점 맞고요. 4번 마시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각종 어떤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또 그 행위 허가와 다르게 하거나 또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원상 회복을 명할 수가 있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만 X네요. 오른편에 2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그 사업 면적을 5% 내에서 축소할 때는요 경미한 상소 변경할 필요 없어요.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소한다 5% 내에서. 근데 확대는 중요한 문제죠. 확대할 때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사업 면적을 5% 내에서 축소할 때는 경미한 상 변경 허가 필요 없습니다. 확대할 때는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해서 1번 질문 바로 X입니다. 보시고요. 또 2번 항상 뭔가 허가할 때 조건 달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근데 조건에다 이행 담보 쪼여서 이행 보조금도 붙일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할 때. 근데 조건 나오면 신청한 자에 어긋난다. 비용 부담할 때는 협의한다. 조건 부과할 때는 신청자에 어긋되고 나서 조건을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요 해당 장소가 유보용도 지역, 즉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와 또 자연녹지로서 성장관리반이 세워져 있으면 성장관리반에도 맞추는지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자연녹지에서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면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심의에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어요. 보시고요. 5번 보시면 개발 받으면 건축허가 따로 신청합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 간주가 되죠. 그래서 개발 허가 행위를 받으면 건축법에 있는 그
그 절차를 따로 받는데 건축법에 있는 사용 승인을 받으면 따로 개발행위에서 검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특별법의 절차, 건축허가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와 주공검사 간주가 딱 되어진다. 근데 개발행위만 딱 받으면요 따로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설명이 많이 되었던 사항이죠.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건축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라는 속에 보시면 건축도 포함되어 있죠. 개발행위 속에 뭐 건축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딱 받았다. 합니다. 하고 나서 끝나면 이 개발법상에 또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런데 건축법에 있는 건축의 허가 요걸 받으면 이 속에 건물의 종류, 규모 다 봐주고요. 대지, 구조, 설비 다 봐줍니다. 더 복잡합니다. 이걸 딱 받으면요, 요 간주가 딱 되어진다. 근데 개발받으면 따로 신청은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절차 밟아서 사용 승인 받았다 할 때 이 사용 승인 속에 이것도 간주가 딱 되어진다. 그런데 준공검사 받으면 따로 사용 승인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절차를 거치면 개발법에 있는 요 절차 간주가 딱딱 되어진다. 그런데 개발 승인을 받으면 따로 건축허가 신청은 따로 해야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사용 승인 받으면 준공검사 간주가 되어진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해서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관련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01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그 공유수면 매립행위도 개발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면 매립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받아야 됩니다. X. 그래서 X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이 개발행위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밟으면 개발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점은 맞는 말이죠. 자, 3번 보시면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용도 지역 비지정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개발행위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맞춰서 개발행위 하면 됩니다. 3번 질문 X. 4번 보시면 경작을 위한 목적의 형질 변경 개발행위 화상이 아니죠. 그래서 예외적인 상이다 해가지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상과 관계없어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요 중요한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발행위 상이 아니다. 이렇게 5번 질문 또 보시면 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인데 주거지역에서 기준 면적 9,000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개발행위 허가상이죠. 1만 이상 되어지면 심의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이 있어요. 너무 경미한 상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또 그 사이 기준이 이제 허가상인데 허가상은 초과되어지면 도계위에 심의 거쳐서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기준 면적이 1만이니까 9,000제곱미터 단위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6번 질문 X인 것입니다. 기준 면적 초과되어지면 도계위 심의상 기준 면적보다 아주 경미한 상이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상 또 기준 허가상 그다음에 심의상 이렇게 구분해서 개발행위가 단계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는 기본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주거지역도 포함되겠죠. 종업지역은 3만 미만, 보존독지는 5천 미만. 그 미만이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상이고 그 기준을 이상 되어지면 심의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보다 더 작으니까 개발행위 요한다. 기본적인 허가상입니다. 6번 점은 맞는 표현되겠습니다. X인 것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7번 문제는 이거죠. 두 군데 이상의 토지에 걸쳐 있는 토지에서 이제 개발행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무슨 주거지역이다. 이쪽에 보니까 상업지역이다. 아주 큰 땅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땅이 만약 8천이고 상업지역에 만약 7천이 딱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 딱 적용할 때 전체 합산한 면적은 15,000입니다. 한 필지가. 이때 각각 분리해서 이쪽 기준 이쪽 좀 맞춰봅니다. 맞춰보니까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또 상업지역 1만 미만 이게 다 부합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허가 내어준다? 아닙니다. 이럴 때 각각은 요 기준 면적에 포함이 됐다 할지라도 여기 합산한 전체 토지 면적이 요 양쪽 기준보다 초과되어서는 안 돼요. 1만 초과되었죠. 전체 분필하지 않는 이상 허가 안 내어준다. 이 말이고 또는요 도계위의 심의에 거쳐서 엄격히 심사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띄어서 면적을 심사를 합니다. 7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큰 쪽의 면적에 붙인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72페이지에 8번 문제입니다. 개발행위 사학기한 연장할 때는 변경허가상이죠. 단축할 때는 그냥 경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8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 듣고 조건 달고 허가할 수 있다. 9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10번 보시면 조건을 붙일 때는 항상 신청자의 의견 듣습니다. 비용 부담은 협의, 조건 부과는 의견 듣는다. 그래서 10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이행보증금, 조건 이행담보로서 이행보증금 사업비 20%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민간 시행자에 한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조건은 붙여도 이행보증금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에 한해서 조건에 대한 이행담보로서 이행보증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번 X. 12번 보시면 허가와 다르게 이용한 자 당연히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X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죠. 이 검사 받은 상은 다 개발 다 아니죠. 요 중에서 뭡니까? 건물의 건축 행위하고 공작물의 설치하고 형질 변경한 상하고요. 그 다음에 토색의 채취만 검사 받죠. 이거 말고 토지의 분할하는 행위하고 물건 쌓는 것은 검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서 보시면 준공검사를 이제 어디입니까? 예, 분할은 받지 않죠. 그래서 13번 X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연면적의 5% 내에서의 축소는 경미상이지만 확대는 이제 중요한 상이겠죠. 그래서 변경허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공공용지 목적의 토지 분할 경면상으로 봐서 허가받지 않죠. 그래서 15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면상이 쭉 나오네요. 자, 3번 문제, 큰 한번 보겠습니다. 03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경작 목적 형질 변경 필요가 없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고 응급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색의 채취. 그 토색의 채취 자체 행위는요, 그 면적이 25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면 허가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허가받는 상이죠. 조성이 다 끝난 그 대지에 기초를 판다할 때 허가받는 상이 아니죠. 그래서 5번 상은 예외. 4번만 허가받는 상이다. 경면상이 나왔네요. 이것도 보시고요. 오른편에 04번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할 때 기준이죠. 참 많죠. 이거 전체가 다 포함되는 상이네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각종 어떤 규모에 맞는지를 본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 본다. 사업의 방해가 안 되는지 본다. 또 주변과 조화를 해서 본다. 또 기반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또 다 봅니다. 전체가 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틀린 무엇이냐랍니다. 다시 1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경면상입니다. 경면상이고 경작을 위한 목적 형질 변경 또 경면상입니다. 다가상이 아니네요.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만약에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 아니고 기타 지목 변경이 일단은 중요한 상입니다. 근데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면서 경작을 위한 목적이다. 경면상으로 봐버린다. 그래서 허가받는 상이 아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사업 면적의 5% 내에서의 축소할 때는 경미한상인데 확장할 때는 중요한 상으로서 변경 허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확장은 허가상이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붙인다. 문제였고요. 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보시면 보전 목적이죠. 어떤 녹지라든지 계획관리의 보전 목적, 그다음에 주변의 보호를 위한 목적. 일단은요 연장이 안 되죠. 3년까지 한정합니다. 하지만 기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5년까지 3년 플러스 2년까지 해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하죠. 그러니까 연장이 할 수 없다 해서 3번 맞는 편이 되겠죠. 또 4번 가보시면 공공시설 설치가 딱 되었는데 새롭게 설치가 되어지면 전부 다 해당 관리층이 다 무상규속을 한다. 하지만 폐지될 것들은요 행정청과는 무상규속인데 행정청이 아니면 새롭게 지어진 비용 상당하는 만치만 규칙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 또 이제 지금 보시면 종래 시설 설치하는 상당 범위에서만 양도한다 해서 맞는 편이죠. 행정청이 아닐 때는 폐지될 시설은 새롭게 지어준 그 비용의 상당 많지만 양도받을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실 사항들이죠. 해서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17번 테마 개발행 허가 제한. 이것도 이제 한 4년 쉬었습니다. 아마 나올 수 있는 때가 되었죠. 자, 76페이지 갑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상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일단은 보존이 필요한 녹지나 계획까지는 연장이 안 되니까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해서 1번 맞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최대 5년까지죠. 6년 빼기 1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X가 되겠네요. 자, 보존 필요한 계획관리도 3년까지만 제한하니 연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시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5년까지 제한 가능하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말 딱 나오면 3년까지만 제한 가능하다. 연장 안 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거 다 보시고요. 자, 제한할 때 보시면 제한권자 국장 지도시군이 심의해서 고시합니다.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 필요 없죠. 근데 국장과 시도는 제한 지역을
정할 때 심의 전에 먼저 시군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합니다. 국장과 시도에서는요, 시도의 시장 군수의 의견 듣고 나서 심의에서 제한적 고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1번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연장할 때 1회 한해서 2년까지죠. 2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2번 제목은 또 X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최대 3년 플러스 2년까지 5년까지 제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죠. 무슨 보전이 필요한 장소는 제한 연장 안 된다. 3년까지만 한 번 제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금 보시면 연장할 때 우리가 지정할 때 심의에서 고시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 필요 없이 그냥 발표 고시만 하면 된다. 따로 심의 거칠 필요가 없다. 최초 심의할 때 그때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심의해 주기 때문에 따로 연장할 때 심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연장 심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18번의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이제 19번의 기반시설 부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항들이겠죠. 보겠습니다. 관련 질문 보십니다. 개발 밀도 관리는 부족한데 골란 강화할 때 장소를 지정한다. 또 그 대상적인 주상공업적 내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겠죠. 해서 딱 보십니다. 또 강화하는 내용이 뭐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용적률에 한해서 50%까지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2분의 1 깐다겠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시면 주거지역 등인데 부족한데 크기가 곤란할 때 한해서 개발 밀도 관리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딱 해주세요. 부족 곤란 강화 개발 밀도 관리 지정할 수 있다지 또 하여야 한다도 아닙니다. 또 지역인 주상공업체만 나올 수 있다 하고요. 이거 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의견 듣지 않고 곧바로 심의해서 제한적 고시한다. 이런 부분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가십니다. 11번 문제. 개발 밀도 관리 설명해줘. 옳은 것은 무엇이냐? 또 묻습니다. 1번. 개발 밀도 관련해서 용적률 최대한도 50% 내에서 강화 적용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 개발 밀도 관련해서는요. 기반 시설에 변화 있을 때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변화 있든 어떤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해제 등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 검토 시 변화 있을 때 검토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련해서는 건물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싸죠. 그러니까요, 그 명칭이 중요합니다. 명칭에 딱 포함되지만요, 이제 땅값이 다운됩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의 거쳐서 명칭을 바꾼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인데 부족한 것인데 설치가 곤란할 때 개발 밀도 관리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 곤란 강화. 주상공업적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X. 자, 5번에 개발 밀도 관리는요, 개발행 허가권자, 즉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죠. 그래서 X가 된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는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 개발 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심의해서 고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도시군 관리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도시에 살아서 심의해서 고시해서 그런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 테마. 기반시설 부담 근래 매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십니다. 1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각종 제한이 완화되는 장소 등일 때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개발 건수가 20% 증가되는 신장소 또 동탄 또 뭐 판교 이런 특정 한정된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 성남에 비해서 20% 증가되는 장소 등일 때 지정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각종 제한이 완화될 때 지정을 딱 해서 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풀어줬으니까 혜택을 줬으니까 돈 받겠다. 이런 영역 포함됐겠죠. 그래서 1번 2번 맞습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개발로 인해서 부족 곤란 강화, 부족 곤란 강화 나면 뭡니까? 이것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명입니다. 부족 곤란 강화 하면 눈 감고 난 개발 밀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아닙니다. 4번, 5번 건수의 20%와 인구 증가 20% 증가된 지역들 때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또 기반시설 부담 지정하여야 한다라면 딱 나오면 1, 2, 4, 5번 지역만 나와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 그 장소가 아니어도 지정할 수 있지만 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 지역은 1번, 2번, 4번, 5번만 있다.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자, 그 밑에 관련 질문 1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밀도 관리는 절대 중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 외 장소에 정한다 해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또 있죠? 절대 기반과 개발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인데 전전년도 개발 건수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개발 건수가 20% 증가되었다 할 때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을 하여야 된다. 아무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보시고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했다 할지라도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가 나와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1년 동안 주는데 안 나온다. 그 다음날 구역도 해제가 딱 되어지죠. 2년 X, 1년 되겠습니다. 4번 질문 X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내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 신축과 정축인데 기존 부분 포함해서 연면적 200을 초과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철거 신축은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부과하죠. 그 말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보시고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토지 물납도 할 수 있더라죠. 그래서 6번 질문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짓는다. 건물 짓는 개발하는 자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토지 주인 아니고 건축행하는 임차 땅 임차에서 건물 짓는 자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7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설치 대상의 기반시설 참 많이 있지만요. 뭐 학교, 초등학교 포함되겠죠. 하지만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 안에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제외합니다. 8번 질문 이거 2번 나왔으니까 확인하십니다. 해서 보시고 오른편에 또 기출유형 1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곳은 무엇이냐 합니다. 외부 일반인들이 차를 몰고 많이 움직인다 하면 높다 보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헷갈리지만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되는데요. 그냥 포기하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1번 1종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딴 거는 또 0점대 2하고 1종 건생만 또 가장 높은 것은요. 춤추는 장소죠. 춤추는 나이트클럽, 위락시설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 중에서는 1종이 제일 높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지. 참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참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일 높은 것이 나이트클럽이 2.1 제일 높게 위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만 딱 감 잡고 해야지 이걸 외워라. 진짜 이보다 훨씬 많죠.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2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 내에서 기반시설 아는 것이 무엇이냐. 대학교 또 나왔죠. 대학교는 아닙니다.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 내에서의 설치 의무 대상 기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X다 보시면 되고 뭐 공원, 도로, 폐기물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인데 대학은 굳이 없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대학교 지금 땅값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뭐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보십니다. 지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는요, 이 기반시설 부담 개발되는 곳입니다. 개발이 강화된다, 억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요, 다 여건이 좋아지는 곳은 전부 다 기반시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지만, 자, 3번처럼 주거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된다라면요, 개발 못하니까 당연히 돈 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3번 질문 이렇게 개발이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감을 잡고 탁 찍어야 됩니다. 4번입니다. 보십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 특징은 무엇이냐? 계속 같은 문제가 쭉 나옵니다.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서 제한이 완화되는 장소일 때 지정은 하여야 한다. 의무 대상 지역이죠. 해서 맞습니다. 녹지 등 설치가 필요하겠죠.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답은 3번 중복할 수 있다. X 중복할 수 없다. 답은 쉽게 보입니다. 보시고요. 혹시나 기반시설 부담 안에서 주택단지 리모델링 할 때 설치 비용을 면제해 준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번 4번에 있습니다. 자,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신축할 때는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정축할 때 기존 부분 다 포함시키지만 철거 신축은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그런 조항도 다 공부하시는 사항이죠.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사항들입니다. 자, 나머지 기타 이제 국토교부 비용 부담 문제부터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개발법 문제가 이제 보이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